크림반도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권력 과시의 잔이었지만 그 과시는 이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반도는 이제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불확실성, 결핍, 그리고 물류 포위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 변화의 가장 최근이자 가장 두려운 증거는 1월 28일에 발생했습니다. 크림반도가 공격으로 흔들리면서 러시아 본토와 연결된 케르치 다리가 완전히 폐쇄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다리 폐쇄나 일시적인 교통 혼란이 아닙니다. 케르치 다리는 단도의 생명선입니다. 다리를 폐쇄하면 의료, 교통, 기본 필수품의 공급까지 전체 시스템이 혼란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 위험의 뿌리는 사실 1월 28일보다 훨씬 이전으로 두려움에서 비롯된 크렘린의 결정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5년 12월 26일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사보타주 위협에 대응하여 공황 반응을 보였습니다. 케르치 다리로 가는 도로에 총 212개의 추가 검문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하루에 17,520대의 차량을 검색하고 검사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관행은 다리 교통을 마비시켜 트럭 대기열을 몇 시간 동안 연장시켰습니다. 계속되는 조치와 1월 28일의 7시간 전면 폐쇄가 결합되어 물류가 마비되었습니다. 나키모프 광장에 형성된 거대한 버스 대기열을 보십시오. 이 대기열은 단순히 출근하지 못한 사람들의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도망칠 곳이 없는 인구의 무력함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간 생활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닙니다. 다리의 폐쇄는 운송 체인의 심각한 둔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물류 병목 현상은 또한 크림반도 내 시장 균형을 미묘한 지점에 놓이게 합니다. 시장 선적의 중단 가능성은 배중 사이에서 다리가 완전히 닫히면 식량 안보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과 비축하려는 경향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페리의 제한된 수용량과 겨울 조건의 변동성은 반도의 자급자족을 주요 전략적 의문점으로 만듭니다. 이러한 의문점의 가장 위험한 측면은 크림반도의 만성적인 연료 및 물 문제와 결합될 때 나타납니다. 2025년 내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소와 연료 저장소에 대한 체계적인 공격은 이미 반도의 심각한 연료 부족을 초래했으며 2025년 9월에는 휘발유와 디젤 가격이 동결되었습니다. 운전자들에게 1인당 30리터의 연료 제한이 부과되었습니다. 이 이미지를 보세요. 크림반도의 한 남자가 이웃의 차에서 휘발유를 훔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다리를 폐쇄하는 것이 이러한 행동이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크렘린이 수년간 구축하려 했던 환상을 깨뜨립니다. 크림반도는 모든 것이 정상입니다. 완전한 안정이 있습니다. 주유소의 주리수 마일에 걸쳐 늘어져 있습니다. AI95 휘발유와 디젤은 많은 지역에서 완전히 고갈되었습니다. 심페로폴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이제 휘발유가 쿠폰이나 카드로만 판매됩니다. 운전자들은 지역 채팅 그룹에서 연료가 어디에 있나요? 라고 절박하게 묻고 있으며 가격은 90루블로 급등했습니다. 반도의 물류가 오로지 도로 운송에 의존하고 그 도로 운송이 지속적으로 표적이 된다면 그 지역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생활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립된 개토입니다. 물 위기는 그림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입니다. 카호우카 댐이 파괴된 후 북부 크림반도는 이미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고 농업 부문은 붕괴 직전에 있었습니다. 저수지 수위가 위기 수준으로 떨어진 시점에 외부에서 물이나 정수 장비를 운반하는 탱커가 다리에서 발이 묶이면 인도적 위기가 재앙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알루슈타의 관광낙원에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물은 85일에서 90일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세바스토폴과 심페로폴 같은 혼잡한 도시에서는 수도 꼭지가 하루에 몇 시간만 켜집니다. 사람들은 여유뿐만 아니라 깨끗한 물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크림반도를 개발하겠다는 러시아의 선전이 사라지고 생존을 위한 투쟁으로 대체되었음을 증명합니다. 군사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상황은 크렘린에게 완전한 악몽입니다. 6만 명 이상의 러시아 군인들도 같은 가뭄에 직면해 있습니다. 각 군인은 음료수, 위생, 음식 준비, 장비 냉각과 같은 기본적인 필요를 위해 하루 평균 80에서 100리터의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크림반도의 일부 군사기지에 도달할 수 있는 물의 양은 하루에 20에서 30리터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 양은 종종 전체 부대가 아닌 지휘소로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는 1000명 규모의 부대가 단지 30리터의 물만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갈증만이 러시아 군인들의 악몽은 아닙니다.
러시아 부대는 남부 전선, 특히 자포리자와 헤르손 라인에서 크림반도를 통해 오는 보급선에 탄약, 겨울 장비, 연료를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기차가 멈추면 전선에 포병이 침묵합니다. 트럭이 다리에서 멈추면 탱크는 연료가 떨어집니다. 7시간의 중단이 전선에서 며칠간의 탄약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천재성으로 러시아 군인들을 전선에서 죽이기 전에 물리적으로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다리의 폐쇄로 인해 남부에서 러시아의 군사작전이 심각한 혼란을 겪고 방어선에 큰 공백이 생기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게다가 다리가 엄격한 통제와 폐쇄에 노출됨으로써 크림반도가 관광과 생활의 중심지라는 주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 반도는 이제 전략적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경제는 이 다리를 열어두고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매일 수십억 루블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더 많은 공포, 더 많은 대기열, 그리고 더 많은 군사적 손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크림반도의 생명선인 이 다리가 몇 시간 동안 잠겼을까요? 사건의 연대기와 기술적 세부 사항을 검토하면 이것이 우크라이나 방위군에 의해 매우 조정되고 다층적인 작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리는 10대 이상의 무인기를 적추했다고 말하며 상황을 축소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현장 데이터와 위성 이미지는 훨씬 더 파괴적인 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차군의 연수회는 1월 28일 수요일 이른 아침에 시작되었습니다. 러시아 점령 당국은 즉시 크림 대교를 교통에 폐쇄했습니다. 이것은 대규모 공습이 임박했다는 첫 번째 정보가 접수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은 다가오는 위협을 막기에 불충분했습니다. 크림바람 모니터링 그룹의 보고에 따르면 반도 여러 지점에서 동시에 폭발이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공격의 중심은 크림반도에 있는 러시아 공군의 가장 전략적인 기지인 벨벡, 사키 그리고 카차였습니다. 키예프 시간으로 정확히 7시 39분에 세바스토폴 근처 벨벡 공군 기지 지역에서 두 번의 매우 큰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벨벡은 크림반도의 영공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군사시설 중 하나로 러시아가 Su-27과 Su-30 전투기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폭발은 우크라이나가 다리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호하는 공중 방어망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벨벡뿐만 아니라 노보페도로프카의 사키 공군 기지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키는 이전에 우크라이나의 공격 대상이 되어 러시아 항공에 큰 손실을 입혔습니다. 폭발음은 밤새 피올렌트 굿 근처에서도 들렸습니다. 피올렌트 굿은 러시아의 전자전 시스템과 장거리 레이더 기지가 위치한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 지역을 공격하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눈을 가려 크림반도 하늘에서 드론과 미사일이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의 일환입니다. 또한 자정 무렵 카차 비행장에 대한 강력한 공격이 보고되었습니다. 카차는 러시아 흑해 함대에 속한 헬리콥터와 해상 초계기의 기지입니다. 이러한 동시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포화 공격 전술을 사용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즉 여러 표적에 동시에 잠금하여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을 과부하시킴으로써 주요 공격 미사일이 방어막을 뚫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 당국이 반도 전역에 드론 위협을 선언하고 공습 경보를 발령한 것은 공격의 규모를 확인시켜줍니다. 그러나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공격이 무인 항공기에 국한되지 않고 현대화된 미사일이나 기만 장치에 의해 지원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엄중히 경비되는 구조물 중 하나인 케르치 다리가 7시간 동안 폐쇄된 것이 단순한 드론 무리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협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 폐쇄는 러시아 지휘관들의 공황 명령을 반영합니다. 어떤 미사일이 진짜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 알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멈춰라. 기술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공격은 우크라이나에 발전 중인 국내 UAV 기술과 서방에서 공급된 장거리 미사일의 혼합 사용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케르치 다리를 보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는 현대 유도 시스템에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2022년 트럭 폭발, 2023년 해상 드론 공격, 2026년 초 복합 공중 공격, 이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가 다리를 공격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창의적이며 막을 수 없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 사건은 전술적 성공 그 이상입니다. 이는 크림반도에 대한 푸틴 정권의 전략적 비전이 무너졌다는 증거입니다. 케르치 다리는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단순한 콘크리트와 강철의 더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크림반도가 조국 러시아와 영원히 결합된 물리적 상징입니다.
다리의 모든 폐쇄, 모든 공격 정보, 그리고 모든 폭발은 강력한 지도자로서의 푸틴의 이미지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만듭니다. 1월 28일에 7시간 동안의 무력함은 크림반도 사람들 앞에서 크렘린의 가장 큰 약속, 안정과 안전계약의 파기입니다. 푸틴의 교리는 간단했다. 크림반도는 요새이며 러시아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를 보호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사건들은 이 요새의 벽이 종이로 만들어졌음을 보여준다. 러시아는 다리를 보호하기 위해 극단적이고 편집증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다리의 존재 목적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자체 물류 라인을 방해하는 초강대국은 전략적으로 궁지에 몰린 것입니다. 이 상황은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군사적으로 방어하려고 하면서 행정적, 경제적으로는 잃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탱크로 지역을 점령할 수는 있지만 사람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그 지역을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푸틴이 가장 가까운 뒷마당으로 여기는 행위자들은 러시아가 자국 영토와 가장 전략적인 물류선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보면서 모스크바로부터 빠르게 멀어지고 있습니다. 연료위기 이후 러시아가 벨라루스의 휘발유를 구걸해야 하는 상황은 권력 균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예입니다. 러시아의 동맹국들은 이제 자신의 다리와 반도를 방어할 수 없는 강대국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신의 분위기는 국제무대에서 크렘린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나토와 서방 동맹국들은 이 과정을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물류 약점은 나토의 동부 전선 전략 계획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자체 거점을 공급할 수 없다면 대규모 전통 전쟁에서 물류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러시아의 군사 억지력에 큰 타격을 줍니다. 러시아의 총 손실이 2천만에 이를 수 있다는 예측은 이러한 물류 마비로 인한 약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물류의 목두르기 열은 여기서 완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크림반도에서 선택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여 이 죽음의 덫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점진적으로 반도에서 철수할 방법을 찾을 것인지. 다리 위에 212개의 검문소는 실제로 러시아가 스스로에게 세운 장벽입니다. 보안이 강화될수록 효율성은 감소합니다. 효율성이 감소할수록 위기는 심화됩니다. 이것은 악순환이며 푸틴 정권은 그 안에 갇혀 있습니다. 전략적 체크메이트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은 러시아 국민과의 암묵적인 사회계약이 파기되는 것입니다. 푸틴은 러시아 국민에게 정치적 침묵을 대가로 안전과 안정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크림반도의 민간인 공포, 세바스토폴 거리의 버스 대기줄, 그리고 희미해지는 불빛은 이 계약이 더 이상 아무런 무게를 갖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크림 타타르 저항단체와 지역 파괴 네트워크의 증가하는 활동은 러시아가 내부에서도 반도를 잃었다는 증거입니다. 전쟁은 더 이상 텔레비전에서의 선전쇼가 아니라 러시아 시민들의 문 앞에 다가와 연료를 차단하고 그들의 안전을 파괴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의 세계적 및 외교적 결과는 또한 러시아의 이미지가 동맹국들 사이에서 파괴되고 있습니다. 푸틴이 가장 가까운 후원자로 보는 국가들은 러시아가 자국 영토와 가장 전략적인 물류 라인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보면서 모스크바로부터 빠르게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연료 위기 이후 러시아가 벨라루스의 휘발유를 구걸해야 하는 상황은 권력 균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예입니다. 러시아의 동맹국들은 이제 자신의 다리와 반도를 방어할 수 없는 강대국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신의 분위기는 국제 무대에서 크렘린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나토와 서방 동맹국들은 이 과정을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물류 약점은 나토의 동부 전선 전략 계획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자체 거점을 공급할 수 없다면 대규모 전통 전쟁에서 물류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러시아의 군사 억제력에 큰 타격을 줍니다. 러시아의 총 손실이 2천만에 이를 수 있다는 예측은 이러한 물류 마비로 인한 약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물류 교착 상태는 여기서 완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크림반도에서 선택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여 이 죽음의 덫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점진적으로 반도에서 철수할 방법을 찾을 것인지. 다리 위에 212개의 검문소는 실제로 러시아가 스스로에게 세운 장벽입니다.
보안이 강화될수록 효율성은 감소합니다. 효율성이 감소할수록 위기는 심화됩니다. 그것은 악순환이며 푸틴 정권은 그 안에 갇혀 있습니다. 전략적 수의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은 러시아 국민과의 암묵적인 사회개혁의 파기입니다. 푸틴은 정치적 침묵과 맞바꾸어 러시아 국민에게 안전과 안정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크림반도의 민간인 공포, 세바스토폴 거리의 버스 대기줄, 그리고 희미해지는 불빛은 이 계약이 더 이상 아무런 무게도 갖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크림 타타르 저항단체와 지역 파괴 네트워크의 증가하는 활동은 러시아가 내부에서도 반도를 잃었다는 증거입니다. 전쟁은 더 이상 텔레비전에서의 선전쇼가 아니라 러시아 시민들의 문턱까지 다가온 현실이 되어 그들의 연료를 차단하고 안전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케르치 다리에서 꺼진 모든 불빛은 크림반도에 대한 크렘린의 통제력이 희미해지고 있음을 상징했습니다. 그 7시간의 깊은 침묵은 러시아의 물류와 군사 파산의 가장 큰 외침이었다. 푸틴이 건드릴 수 없다고 했던 다리는 이제 러시아 군대의 생명선이 아니라 그들의 목을 조이는 올가미가 되었다. 크림반도에는 연료도, 물도, 평화도 남아있지 않다. 남은 것은 깨진 약속과 임박한 붕괴뿐입니다. 전략적 맹목은 완성되었습니다. 곰의 눈은 이제 완전히 감겼습니다. 크림반도는 더 이상 항구가 아니라 러시아가 스스로 판 무덤입니다. 이 비디오는 희미해지는 불빛 아래에서의 불가피한 종말을 상기시킵니다.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전쟁이 당신의 집, 가장 전략적인 선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댓글로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PPR 글로벌의 새로운 분석을 받아보세요.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